자,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오전 11시 17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지수 선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금 지수 선물 기준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415 근처에서 박스권 상단, 그 다음에 410, 411 자리에서 박스권 하단. 그럼 오늘도 어떻습니까? 오늘 쭉 하고 밀렸죠? 밀린 상태에서 다시 410.9를 찍고 지금 반등할 채비를 하고 있죠. 간단하잖아요, 최근의 시장. 그렇죠? 시장은 아주 찌글찌글하면서도 하지만 종목별로는 살짝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불과 저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지금 현재의 기점 조금씩 체감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암암리의 종목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살짝 눌렸다가도 다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쭉 빠졌던 종목들이라고 해도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받쳐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살짝 아주 미묘한 차이가 되겠지만서도 조금씩 반등에 대한 여지는 들어오고 있다는 거 분명히 느끼셔야 됩니다. 못 느끼면 안 되겠죠. 저는 계속해서 저번 주 내마녀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계좌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미세한 부분이지만서도 나아지고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였던 종목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FOMC 회의가 내일 정도에 아마 발표가 되겠죠. 그 코멘트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기사화 나올 거고, 그 관련돼서 시장의 변화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들 이야기들을 빠르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종목 중에서 저는 비료 관련된 종목을 가장 핫한 종목들로 보고 있습니다. 우성사료를 보고 계시는데요. 우성사료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성사료 지금 4,490원, 4,500원 라인대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갭자리 부분이고 요쪽 라인대에서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던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우성사료 한번 화끈하게 올랐다가 4,500원 라인대에서 지금 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성사료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여기서 찌글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왜냐? 지금 비료 관련된 종목들, 농업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싸요. 농산물, 축산물,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왜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우리나라 소매 판매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회원들한테는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리플레이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음료, 비료, 농업, 축산 이런 쪽, 결국은 곡물 가격, 원자재 시세에 대한 부분도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관심을 갖고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들 또 하나 볼게요. 최근에 제 방송 보시면은 GS 리테일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시켜드렸죠. 자, 저희 채널 보시면은 GS 리테일, 여기도 GS 리테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소매 판매 지수 관련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기획, GS 리테일 관련해서 나오고 있어요. 항상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관련해서 종목들을 꼭 살펴보셔라. 그리고 최근에 제가 6일 전, 저번 주죠, 낙폭과대 매매하는 방법, 이중바닥 역회된 숄더 패턴 나온 흐름 이후에 눌릴 때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언급시켜드린 종목 중에서 여기 참 항상 아시다시피 이제는 다 알아요. 계좌를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GS 리테일, 삼성엔지니어링, 제가 제 계좌 다시 세팅을 해서 말씀드린 거죠. 맨날 조선주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서도 3개월 전서부터 이 방송 시작을 했죠.
있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5억 계좌로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시장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찌글찌글하죠. 주식 투자가들, 우리 개인 투자가들 굉장히 힘들었던 시장 맞죠? 그런 와중에 계좌 수익률 자체가 20% 이상 찍힌 것들도 많이 보여드렸고, 저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세팅을 다시 해서 계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익률적인 부분은 훨씬 더 많이 잡혀 있는 거죠. 하지만 다시 세팅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저희 회원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안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들도 있다는 거.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제 방송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항상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죠. 항상 올라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과 일주일 전에 GS 리테일 또는 불과 일주일 전에 제일기획 차트만 돌려놓고 봐도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오늘 또 갖고 나온 종목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보고 계시고요. 파라다이스에 대한 추세를 한번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은 이렇게 추세를 세 가지로 놓고 한번 살펴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 종목이죠. 지금 추세 하단이 이쪽 라인대. 지금 만약에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빠지면 16,500원이 또 추세 하단이 되는 거고, 하지만 주가는 중심선 근처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는 거. 만약에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17,700원 자리에서는 중심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볼 만 하겠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이 나올 것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파라다이스 뭐죠?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갑자기 왜 뚱딴지같이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종목을 얘기하느냐? 소매 판매 지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수주가 되는 거고, 내수주 안에는 GKL,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고, 호텔 하면은 어떤 호텔이 생각이 납니까? 호텔 신라가 또 생각이 나실 겁니다. 삼성 계열이죠. 이부진 관련된 종목이고요. 매수가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수,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죠. 어제 음봉 나왔고 오늘 살짝 올렸다가 아래꼬리 달리지면서도 85,000원 라인대까지 오면은 받아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하나씩 꿈틀꿈틀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관련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뉴지랩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항암제를 말을 할 때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부분은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근데 3차까지, 3차가 뭐죠? 표적 항암제가 되는 거죠. 근데 뉴지랩은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4차 항암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은 항상 진화 과정을 통해서 종목을 봐야 되고, 그 종목들은 3세대에서 4세대로 만약에 이동이 된다. 뭔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서도 1세대보다는 2세대, 2세대보다는 3세대, 3세대보다는 4세대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몰라도 버전이 업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시장은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뉴지랩이라는 종목은 4세대 항암제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노려보신다 하면 일단 추세는 벗어나는 형태가 돼야지만이 될 것 같고, 당분간 기간 조정성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역배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배열화되는 과정이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 형태가 띄면은 그때 매수를 고려해 볼만 하다. 대신에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지금 현재가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9,900원 라인대까지는 열어놓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9,920원 최근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염두를 해두시면서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중바닥을 그리고 난 상태에서 12,000원 부분을 돌파하는 기준 양봉이 하나 나왔을 때
기준 양봉 이후에 눌려서 12,000원 부분이 지켜지는 라인대가 나온다고 하면 동 종목은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제가 이런 전략을 드렸다는 걸 다시 한번 아시게 될 거고요. 우선은 손절 라인대는 9,120원 라인대가 이탈되면은 당연히 손절을 하시고 기간 조정성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봉 하나 떠서 12,000원 구간대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는, 기준 양봉에 대한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 그리고 기준 양봉 이후에 12,000원을 지켜줄 때 적극 따라붙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많이 화끈하게 먹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흐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 방송 보시면은 전략 이미 다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저께 방송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스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략을 드렸다는 거, 만약에 전략대로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실 겁니다. 콕콕콕 찍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돈 되는 방송입니까? 이렇게 돈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한테는 얼마나 또 좋은 종목들을 드리겠습니까? 뭐 답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호텔신라, 그 다음에 GKL,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꼭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GKL 추세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파라다이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라인대 17,500원 라인대까지 한번 조정 나오면 그때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